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5월은 변동성의 달답게 하루하루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다시 뱅킹 이슈가 불거지면서 27.9K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28K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5월 달에 저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DCG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 수위가 상장이 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내일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나는 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뱅킹 이슈가 있었을 때도 고래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FOMC 이후에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 뒤에 회의록이 밝혀지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호가창 같은 경우도 27K에 일부 있는 것, 그 다음에 30K에 이 매도벽이 있는 것 이외에는 굉장히 비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일 새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미국에서 고용지표 비슷한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졸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잡이 오픈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해고가 얼만큼 됐는지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잡 오프닝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긴 한데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과 이제 연관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해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고용,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기 침체 때 지금 탄탄했던 고용이 조금씩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이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그러면서 뱅킹 이슈가 또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은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이제 후반부에는 진정이 됐는데 초반에는 나스닥에서 지방은행들이 추가로 이슈가 계속되면서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은행들이 모두 다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 뭐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은행이고, 그것 위에도 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팩웨스트, 이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또 이제 뱅킹 이슈가 불거졌고요. 지금 아싸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은행 이슈가 있을 거고, 또 다음 주 주말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돈을 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뱅킹 이슈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내러티브를 갖는 것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은행이 무너지면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라는 또 다른 이제 그 상위 개념이 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덮여지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제한적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해결이 되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락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은 그 반대급부로 상승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통폐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JP모건에서 인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개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990년대까지 14,000개였던 이제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2022년도까지 오면서 4,000개로 통폐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형 은행들이 계속 흡수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뭐 경기 침체나 은행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겠죠. 지금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뱅킹 이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시스템의 붕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얻는 거,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 인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 인상이 맞물려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은행의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것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뱅킹이 또 쓰러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이제 베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머니 프린팅의 기간이 온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아서이스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하는 애가 아닌데 진짜 너무나 많이 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뭔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전반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뱅킹 이슈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이 지방은행들이 무너지는 게 일부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뭐 예금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뱅크런을 하는 이유가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은행들이 뭐 예금 이자를 많이 안 줘가지고 옮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실현 손익이 손실이 발생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지방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그냥 일반 큰 은행들은 괜찮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빅4 은행들도 이번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미실현 손실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미실현 손실금이 막 거의 뭐 몇백 조에 달할 정도로 200조가 넘는다고 해요. 미실현 손실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은행 이슈가 그냥 지방은행뿐만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큰 은행들에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애플 저축에 4일 만에 1.3조를 쓸었다고 해서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있고 MMF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도 돈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이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가속화되면은 은행 시스템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는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금리가 내려가거나 혹은 피벗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5월 달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DCG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DCG 그룹이 5월 달에 하나의 메타로서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메타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FO가 사임을 했어요. 이 CFO 같은 경우는 자금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임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금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 회사에서 자금 총괄 책임자가 사임을 했다. 이런 거는 자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거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 DCG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제네시스한테 받은 5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한 7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5월 달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이 약간 썰인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은 건 아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비트코인 숏을 돈을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쳤대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안 좋았을 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2배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빚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CG 그룹에서 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5월달 이제 코인 시장의 하나의 내러티브로 작용을 해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DCG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5월 달은 저는 변동성이 훨씬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나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긴 호흡으로 가야 지금 이런 변동성을 저희가 잘 견뎌내면서 큰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장기적인 뷰로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오랜만이죠.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온 거. 근데 보면은 2023년도 지금 요렇게 그었을 때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불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전 축척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모습이 그 다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015년 형태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형태가 있는데 2015년도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등을 한 다음
그 뒤에 이제 하락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을 완전히 찍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락이 한 번 더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뷰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뷰도 있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2019년도는 그냥 올라갔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한번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케이스가 두 개인 거죠. 5월달 지나고 나가지고 만약에 경기 침체 메타가 세게 온다라고 하면은 2015년형이 될 거고 경기 침체 메타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잠깐 왔다 간다 정도로 끝날 정도면은 2019년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형태를 보시고 본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2015년이다, 무조건 2019년이다, 형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서로 각각을 두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요 지점에 갔을 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희가 요 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댄이라는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비슷해요. 지금 그래프가 그러니까 반감기 1년 앞두고 위치가 어디인가를 지금 찍어 준 건데 반감기 1년 앞두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 있죠. 반감기 1년 정도 앞뒀을 때. 지금까지는 그림이 다 거의 유사했다. 다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상승장.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상승장.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 지루할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이 기간을 저희가 잘 견뎌내 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가지고 와봤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사이사이마다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면서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단기 변동성을 대응을 하면 사실 호흡하기 쉽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트맥스 아서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규제, 이건 저와 완전히 뷰가 동일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규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레가시 금융이 들어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서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통 시스템 내 투자자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불장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비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이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뷰를 바꾸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위가 오늘 저녁에 상장을 해요. 근데 글로벌로 상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바이낸스, OKX, 뭐 그다음에 쿠코인, 뭐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 훌륭한 거래소들은 다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코인원, 뭐 코빗, 업비트까지 이제 준비를 다 마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까지 수위 상장이 모두 이루어질 거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아비트리지나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수위는 전략적으로 매매하는 법에선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을 저는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이런 이벤트에 있어서는 좀 챙겨보면서 저희가 보내면 그런 변동성도 잘 이겨내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위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